안녕하십니까. 2021 빅콘테스트 챔피언리그 스포츠테크 부문 대상 수상팀 떨03의 팀장 김성곤입니다. 스포츠테크 부문의 주제는 프로야구 배럴을 통한 타자 성적 예측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 모두가 야구의 광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럴이라는 용어는 참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 대회 주제를 접하고는 배럴이 뭐지? 하고 당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한편으로는 그랬던 저희가 대회 중 다 같이 모여서 야구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잘 맞아 보이는 타구가 나오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야, 저거 배럴 타구다 하고 다 같이 호들갑을 떨었던 그런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자, 그러면 배럴과 함께하는 어제보다 재밌는 KBO 배럴된 예스터데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4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문제 2회입니다. 본 대회에서는 총 2가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프로야구에 알맞은 한국형 배럴을 새롭게 정의하라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에서 정의한 배럴을 기반으로 타자의 OBP, SLG, OPS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OPS는 OBP와 SLG를 더한 값이므로 OBP와 SLG를 각각 예측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OPS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문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럴입니다. 따라서 이 배럴을 얼마나 논리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의하느냐가 바로 본 대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파트, 프로야구 배럴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배럴이라는 지표가 등장하자 KBO에서도 이 배럴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의 배럴 타구 기준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능력치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BO에서는 타구 속도와 타구 각도 기준을 완화시킨 한국형 배럴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형 배럴 기준에도 무언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메이저리그의 경우 해설위원은 알론소 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론소 선수 올 시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총 66개의 질 좋은 타구를 생성했고 그중 53개의 타구가 홈런으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반면 KBO의 경우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정 선수는 올 시즌 14개의 질 좋은 타구를 생성했고 그중 29개의 타구가 홈런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질 좋은 타구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은 타구인 홈런의 수가 전체 질 좋은 타구의 수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심지어 최정 선수는 질 좋은 타구보다 질이 좋지 않은 타구에서 더 많은 홈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럴 타구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질 좋은 타구들이 배럴 타구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팀은 두 종류의 배럴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홈런성 배럴이고 다른 하나는 안타성 배럴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배럴 타구가 본 팀의 홈런성 배럴 타구를 의미하고, 안타성 배럴 타구는 본 팀이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롭게 정의한 개념입니다. 먼저 홈런성 배럴 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질 좋은 타구가 배럴 타구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KBO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럴 타구의 최소 속도 기준 155km를 150km로 낮춰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대전구장에서는 150km로 기준을 낮추자 더 많은 홈런 타구들이 배럴 타구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155km를 적용한 현재의 기준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수의 홈런 타구들이 배럴 타구로 분류되지 못한 채 손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크기가 큰 잠실구장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자 플라이아웃, 즉 질 나쁜 타구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구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현재의 KBO 배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각 구장에서 생산된 홈런 타구들의 타구 속도 1분위수를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군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홈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타구 속도가 군집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군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앞서 대전구장과 잠실구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팀은 각 군집에 맞는 최적의 타구 속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철학자 옴베르토 에코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통일성은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 통일성을 고려하지 못한 다양성은 기준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습니다. 본 팀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구장끼리 군집을 형성하고 모든 군집에 동일한 타구 각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통일성을, 그리고 군집별로 타구 속도 기준의 차이를 주는 방법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안타성 배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루타의 비율은 매년 KBO가 더 높은 반면 2, 3루타와 홈런의 비율은 메이저리그가 매년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본팀은 이러한 KBO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홈런성 배럴에 추가로 안타성 배럴을 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웃타구들의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 가운데 하얗게 비는, 즉 아웃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태캐스트 홈페이지에 저 하얗게 빈 공간의 타구 각도와 속도를 입력해보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타구들이 대부분 내야수와 외야수 사이에 떨어지는 1루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팀은 1루타의 비율이 높은 KBO의 특성을 반영하여 바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안타성 배럴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홈런성 배럴 타구와 안타성 배럴 타구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팀이 새롭게 정의한 홈런성 배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의 KBO 배럴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럴 타구를 확보할 수 있고, 질 좋은 타구보다 질이 좋지 않은 타구에서 더 많은 홈런이 발생하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배럴 타구의 수를 늘리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럴 타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메이저리그 배럴 타구의 평균적인 타율 및 장타율과 유사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안타성 배럴 타구의 경우 높은 타율과 함께 평균적으로 1루타를 만들어내어 1루타 위주의 리그라는 국내 프로야구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배럴 타구의 수와 출루율, 장타율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기존의 KBO 배럴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출루율과 장타율에 대한 상관계수가 모두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배럴을 기반으로 한 성적 예측 모형 개발입니다. 앞서 정의한 홈런성 배럴과 안타성 배럴을 기반으로 타자의 성적 예측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이상치 처리입니다.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값이 튀는 데이터들을 제거했으며 OPS가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100타석 이상의 선수 데이터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본팀이 추가로 생성한 파생 변수입니다. 실제 장타율 공식을 기반으로 하여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배럴 타구의 장타율을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배럴 기대도수 대비 타자의 배럴 비율입니다. 똑같은 수의 홈런성 배럴 타구를 치고 타석당 홈런성 배럴 타구의 비율도 동일한데 장타율은 천지 차이인 두 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홈런성 배럴 타구만으로는 두 선수 중 누가 장타율이 높은 타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장타율의 제3분위 수를 기준으로 강타자와 약타자를 나누면 유민상 선수는 강타자 그룹에, 한동희 선수는 약타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각 선수의 홈런성 배럴 타구 수를 각 선수가 속한 그룹의 홈런성 배럴 타구 기대도수로 나눠주면 똑같은 수의 홈런성 배럴 타구를 친 두 타자이지만 장타율이 높은 유민상 선수에게 더 큰 값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변수가 바로 그룹의 배럴 기대도수 대비 타자의 배럴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안타성 배럴 대비 홈런성 배럴의 비율입니다. 총 배럴 타구의 수가 동일한 두 타자가 있을 때 홈런성 배럴 타구의 비율이 더 높은 타자가 더 높은 장타율을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홈런성 배럴 타구와 안타성 배럴 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파생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배럴 관련 파생 변수들을 생성했고 타자의 나이, 연봉, 플레이 스타일 등을 반영한 파생 변수들도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방향입니다. 직전 시즌의 성적이 그 다음 시즌의 성적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직전 시즌의 최종 성적을 학습하여 다음 시즌의 최종 성적을 예측하는 롱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본 대회의 문제는 1년 동안 펼쳐지는 시즌 전체의 최종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21경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의 성적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년 전체에 대한 성적을 예측하는 롱텀 모델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숏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팀은 롱텀 모델의 예측값과 숏텀 모델의 예측값을 종합하여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롱텀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수별 직전 시즌의 성적을 변수로 사용하여 올 시즌의 성적을 예측했습니다. 롱텀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각 행에 대한 타겟 변수는 해당 행의 G2여 변수 기준 1년 후의 성적입니다. 트레인셋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테스트셋으로는 2021년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4개의 베이스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된 예측값들을 다시 메타 모델에 적용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얻는 스태킹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사용된 베이스 모델과 메타 모델은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롱텀 모델의 성능 비교입니다. 단순히 직전 시즌의 성적을 그대로 다음 시즌 성적의 예측값으로 사용했을 때
단일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 시즌 성적을 예측했을 때, 그리고 본팀이 생성한 롱텀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 시즌 성적을 예측했을 때 중 롱텀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루율이 높은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이정우 선수에 대한 출루율 예측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스플롯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정우 선수의 출루율 예측 값에 빨간색 변수들이 양의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의 안타성 배럴 타구와 지난 시즌의 홈런성 안타성 배럴 타구의 수의 합과 같은 안타성 배럴 지표가 이정우 선수의 출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타율이 높은 대표적인 선수죠. 최정 선수에 대한 장타율 예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홈런성 배럴 지표가 최정 선수의 장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시는 자료상에는 잘려 있지만 최정 선수의 장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변수 8개 중 5개가 홈런성 배럴 타구와 관련된 변수였습니다. 롱텀 모델에 대한 모든 변수들의 영향도를 막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숏텀 모델입니다. 21경기라는 짧은 기간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숏텀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때 장타율과 출루율을 구하는 공식에 분자와 분모를 각각 예측하여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장타율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타율의 공식은 루타 가중합을 분자로, 타수를 분모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타 가중합을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때 모델은 단 한 경기에 대한 예측값을 도출합니다. 이 한 경기에 대한 예측값을 원하는 기간만큼 생성하여 집계하면 최종적인 예측값이 됩니다. 본 대회에서는 21경기 동안 타자의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 문제였으므로 21경기 동안의 1일 예측값을 모두 집계하여 숏텀 모델의 최종 예측값을 도출했습니다. 모델은 롱텀 모델과 동일하게 스태킹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롱텀 모델과 숏텀 모델을 통해 도출된 예측값을 스태킹하여 최종 예측값을 생성했습니다. 롱텀 모델을 통해 한 시즌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성적을 예측하고 숏텀 모델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변동성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롱텀 모델과 숏텀 모델을 혼합했을 때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했으며 본 대회의 문제였던 10명의 선수에 대한 성적은 다음과 같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팀이 도출한 활용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선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수 가치평가 및 전략 수립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노시환 선수는 연봉이 낮은 축에 속해 있으나 동 나이대 대비 장타율이 높고 다양한 홈런성 배럴 지표들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선수 영입 등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정의한 배럴 타구 기준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훈련입니다. 타자는 단타를 주로 생성하는 타자와 장타를 주로 생성하는 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타 위주의 타자에게 홈런을 치라고 억지로 장타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더 정밀한 단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타성 배럴 타구는 속도의 기준은 완만하지만 각도의 기준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따라서 안타성 배럴 기준에 적합한 각도 중심의 타격 훈련을 통해 더 많은 1루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팀이 개발한 숏텀 모델은 원하는 기간만큼의 1일 성적 예측값을 집계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의 문제와 같이 21경기의 성적이 아니라 10경기 혹은 20경기와 같이 원하는 기간이 달라져도 유연하게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떨03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